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7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마지막 8월 첫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토요일 날 마감된 다우 지수가 4589에 마감했죠. 6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강하게 반등했는데 나스닥은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어요. 17,357 마감했고요. 시장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이렇게 강했던 것은 역시 금융주가 시장을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이 약했던 이유는 빅테크, 그 중에서 M7이 매물 부담이 여전히 높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테슬라 등등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죠. 그리고 빅테크 중심에서 미국의 시장이 이제 대형 실적주, 금융주가 되겠죠. 또 중소형 실적주, 러셀 지수가 상승한 이유가 되겠죠.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런 시장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 한국 시장도 한번 볼까요? 지난주 우리 코스피 시장은 2731로 마감했는데 64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799로 마감했는데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징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빅2의 차익 매물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금융주, 보험주, 조선주, 해운주, 실적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주도주 흐름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번 주 7월 말 8월 초 시장인데 과연 이게 미국의 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그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미국 시장의 흐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지난 금요일 발표된 이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GDP 2.8 나왔습니다. 2.8. 그런데 이게 이 1분기에는 1.4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GDP가 1.5 이하가 나왔다면 다우와 나스닥은 급락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2.8이 나오면서 경기의 연착륙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소비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감이 조금 낮아졌죠. 그런 가운데 6월 개인 소비 지출은 2.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1% 1포인트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대치에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른바 에너지 그리고 소비재를 제외한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0.2포인트 상승했어요. 이 부분도 역시 완만하게 기대치에 부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 앞주보다 10만 건 정도 줄었어요. 23만 5천 건 나왔는데 이 앞전에는 24만 5천 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5만 1천 건 나왔는데 이 앞전에는 186만 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경기 위축이 좀 아닌 게 아닌가, 연착륙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나오고 있어서 8월 달에 지표를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그 호재와 악재를 좀 보면 긍정 요인은 2분기 GDP 성장률이 2.8을 기록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은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 또 물가 지표가 또 그렇게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 기대감도 또 살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부정 요인도 있죠.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흡했고 이에 따라서 빅테크에 대한 기업 실적이 재확인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욕구가 매우 높아졌죠. 또 실업 청구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금리 인하 여건하고는 약간 충돌돼요. 따라서 실업 청구 건수가 좀 많이 늘어버렸다고 한다고 치면은 경기 위축을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그 이 연준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6월 실업률이 4.1%였는데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여전히 갖고 있어요. 따라서 7월 달 다음 달에 발표되는 7월 달에 실업률이 이 4.1 이하로 떨어지거나 또는 그 위에 올라가거나 그 지표에 따라서 확실하게 투자자들이 경기가 연착륙할 거냐 아니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느냐 그 부분들을 좀 판단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좀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박스권 속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자금 시장 동향은 크게 이상이 없어요. 달러 인덱스도 안정적 104.32달러, 10년물 국채 금리도 1.46% 떨어져서 4.2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뭐 1383원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달러가 160엔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54엔 아래까지 엔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지금 흐름에서는 엔화의 강세 전환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자,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주에 개인이 삼성전자를 606만 주 샀고 외국인이 210만 주 매도했고 기관이 358만 주를 매도했어요. 또 작년 1월 이후에 개인들은 3억 1,084만 주를 매도했고 외국인이 3억 7,300만 주를 좀 순매수한 상태고요. 기관은 5,500만 주를 좀 순매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그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도를 늘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의 하락폭은 더 커지겠죠. 따라서 여기서 한번 저희가 삼성전자의 한번 기술적 지표를 보고 저희가 한번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지난주에 주가인데 지금 89,000원 나와 있죠.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그죠? 주가는 지금 89,000원이고 고점 88,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미끄러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팔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이 돌아오는 주 7월 말 8월 첫 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의 수급을 매우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가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이닉스 한번 지표도 한번 볼게요. 자, 하이닉스도 같은 흐름이에요. 지금 하이닉스는 2주 연속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강력한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거래량이 1200만 주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최고의 많은 거래량을 나왔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죠. 주가도 이렇게 지금 19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약 6만 원 정도 급락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실적은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만 외국인이 596만 주, 약 600만 주 정리했어요. 이렇게 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은 455만 주 샀고 기관은 125만 주 샀죠. 그런데 작년 1월 이후에 여전히 외국인이 3,200만 주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외국인이 안 팔면 좋은데 외국인이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가겠다 해서 한 300만 주, 400만 주.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한 2,500만 주 때까지는 좀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3억 5천만 주 때까지는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기에 줄인다기보다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AI 반도체에 아마 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테마가 나올 때쯤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물량을 차익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이미 시작됐어요.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는 저희들이 좀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은 이미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이렇게 물량을 대거 매도한 이유 중 하나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의 공급이 거의 임박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변수도 한번 볼게요. 지금 국내 증시는
메이저들의 수급에 좌우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특히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다 팔자 우위 전환됐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지금 외국인들 선물 지수죠. 선물 지수인데 지금 지난주 이 앞주 전부터 7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뭐 7월 19일 날은 1조, 그 다음에 7월 18일 날 7천억,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9천억 팔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렇게 선물을 지금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러면 선물은 이렇게 팔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현물을 사야 되는데, 현물은 또 그렇게 안 사준단 말이죠. 자, 이게 현물입니다. 현물인데, 현물은 상대적으로도 팔기 시작했어요. 뭐, 지난주 목요일 날 6,700억, 수요일 날 2,600억, 그리고 19일 날 4,200억, 7월 18일 날 3,400억, 7월 12일 날 5,500억. 계속 팔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개인은 또 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의 엇박자,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현물도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선물도 비중 축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해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를 계속적으로 좀 높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은 다음 주 시장도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흐름은 좀 아니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역시 다음 주도 박스권의 시장 흐름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원주 한번 볼까요? 포스코인터는 지난주 금요일 날 5만 원에 마감했고 마이너스 600원, 거래량 60만 주 나왔죠. 뭐 이 정도 거래량이 되면은 거래량은 많이 단기에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역시 뭐 지금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5만 원을 이탈했다가 빠르게 지금 금요일 날 5만 원에 이제 턱걸이를 한 상태인데, 돌아오는 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방 지지가 얼마나 확보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는 좀 거래량이 줄어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박스권에서 딱 간을 보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따라서 거래량은 줄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거래량이 늘 수 있는 터닝 포인트도 임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지지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는가, 그리고 주가가 이 5만 5천 원 선에서 언제쯤도 회복이 되는가, 그 포인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어떤 예단도 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뭐 쭉 아마 대왕군의 테마라든지 거래량 증가 흐름이라든지 수급 동향 흐름,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는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지수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고, 테마 장세, 뭐 실적주,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밸류업을 강하게 하는 이런 업종 중심으로 주가가 순환해서 오르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시장 흐름을 좀 보면 이번 주는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투자 심리, 이른바 빅테크가 다시 하반기에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방향 전환의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흐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그 올 11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구도 역시 중요하죠. 바이든 이후에 해리스가 들어와서 한 2%까지 차이가 좁혔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트레이드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봐서 시장은 역시 박스권, 그 다음에 테마 순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30일과 31일 목금이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체크, 연준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연준 의원들,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GDP 성장률이나 인플레 상황들을 봤을 때 5대 5예요. 경기 침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미리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9월 달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체크해서 이번 연준에 갖고 있는 의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메이저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은 외국인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시속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은 포트폴리오 정비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를 좀 정비를 하고 있고 이 정비 기간에는 이른바 이제 해운, 조선, 제약 이런 테마들이 순환하고 있고 그동안에 올랐던 전력, 전선 테마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 거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실적주에서 해운, 조선, 금융, 제약, 바이오, 방산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력, 전선은 차익 매물이 늘고 있고 실적이 좋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은 하락 추종을 거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정비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번 주도 아마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매수 상황, 리스크 관리 지속 이런 흐름에 따라서 시장 움직인다. 가파르게 움직이기보다는 박스권 시장이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흐름 내에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잘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7월 말 8월 초에 대비한 시장 흐름을 이렇게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8월 초 맞이하는 시장 잘 준비하시고 또 더운 여름에 이럴 때일수록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을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건대 저의 방송을 보시고 꼭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돌아온 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